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목직 강사 김동훈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직 시험이 다들 얼마 안 남았죠? 아마 다들 되게 긴장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직을 마무리하는 학습 전략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백날 밤새 공부하고 그래서 달라지는 점수보다 오히려 컨디션을 관리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을 훨씬 더 시험장에 가서 실력 발휘를 잘 해내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밤샘 공부는 굉장히 안 좋은 학습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샘 공부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그리고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컨디션을 최대한 높게 끌어올리시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상 시간과 수면 시간을 반드시 이제 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상을 하고 잠도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평소 생활 패턴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의 뇌가 잘 발휘가 되고 문제풀이도 훨씬 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충분한 영양 섭취 그리고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컨디션 관리를 충분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스트레스 요인은 최대한 회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사람 같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 평소에 자주 보시는 뭐 부모님이나 가족 보시는 건 괜찮은데 뭐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위로를 받겠다 그러면서 뭐 1년 만에 만난 친구나 혹은 고시생이 아닌 전혀 다른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스트레스를 받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항상 보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간 배분입니다. 자, 시간 배분은 목표 점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거는 전공 과목에 대한 시간 배분입니다. 목표 점수가 40에서 60점이신 분들은 목표가 일단 전공 점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전공 점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일단 그분들의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의 시간을 많이 쓰고요. 응용육학은 20분, 토목설계는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할애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목표 점수가 40에서 60점이신 분들은 일단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20분이면 그 본인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풀기에는 나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토목설계도 15분에서 20분이면 본인이 알고 있는 문제는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시고 남은 시간은 전공 과목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괜히 여기에 더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전공 과목에. 근데 이제 목표 점수가 60에서 100점이신 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포커스가 전공 과목에 더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응용력학은 최소 25분은 좀 할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토목설계는 15분을 할애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응용력학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알아도 워낙 그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알아도 못 풀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5분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확보를 하냐? 일단 토목설계가 15분이죠. 그래서 토목설계를 빨리 끝내고 15분 안에 그 남은 시간을 일단 응용력학에 추가적으로 할애해서 25분을 할애해서 풉니다. 그리고 목표 점수가 더 높으신 분들, 만약 응용력학 목표 점수가 80에서 100점이신 분들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웬만하게 진짜 역학 마스터가 아닌 이상은 20분 안에 그 100점을 맞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제가 가르쳤던 그런 수험생 분들 중에도 응용력학 거의 100점, 95점을 맞으신 분들은 거의 30분 정도를 할애해서 풀긴 합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5분은 어디서 확보하느냐? 전공 과목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전공 과목은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서 뭐 2분, 어느 과목에서 2분,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건 본인의 어떤 그 상황이나 거기에 맞게 추가적으로 5분을 확보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알맞게 분배를 하시는데 일단 5분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끌어오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목표 점수가 만약 60에서 80점 정도이신 분들은 응용력학은 25분 그리고 토목설계는 15분 정도를 잡고 푸시는 게 좋고 응용력학 목표 점수가 더 높으신 분들은 더 끌어와서 한 30분 정도 토목설계는 15분 정도를 할애해서 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럼 남은 기간 이제 학습 전략을 말씀드려보자면 응용역학은 일단 오답노트를 활용한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답노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든 뭐 교과서를 풀든 이론서를 풀든 예제를 풀든 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틀리거나 자주 틀리거나 혹은 못 풀겠거나 그런 오답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한 게 오답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리거나 좀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위주로 일단 복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기출을 이제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괜히 어떤 새로운 이론을 보거나 이론을 다시 파헤치는 공부학습법보다는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게 마무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필수 공식을 리마인드합니다. 저의 이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공식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를 제가 수업 시간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수 공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시고 그 정도는 바로 시험장에 가면 기계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한번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토목 설계입니다. 토목 설계는 일단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수업 시간 끝날 때마다 서머리를 단권화시켜라. 그래서 지금쯤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서머리 교재가 어느 정도 단권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권화된 서머리 교재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시고 전체적으로 반복해서 암기하고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서머리만으로는 계산 문제를 커버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건 이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론서나 혹은 이제 기출문제집이나 상관없이 각 챕터별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계산 문제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가 좋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끝까지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간에 어떤 문제에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끝까지 풀어보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5분에서 10분 써버리면 진짜 그 해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1번부터 20번까지 눈요기를 하든 간에 손을 대던 간에 아무튼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과감히 패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절대 3분 이상 쓰지 않습니다. 권장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2분 이내 안 풀리면 웬만하면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20번까지 끝까지 다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문제를 푸시거나 여전히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 봄에도 안 풀리는 문제도 있고 막 어려운 문제도 여전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은 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잘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내가 틀린 건 다 틀려. 그리고 내가 맞추는 건 다른 사람은 못 맞출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아는 건 최대한 잘 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내에서 최대한 모든 문제를 내가 알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그걸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서 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국가직에 대한 학습 전략법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승을 기원하면서 국가직 시험에서도 다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